여러분, 이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이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봤던 TV 속 그 금쪽이 말입니다.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과 화해하며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았던 그 소년. 우리 모두는 그 방송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죄가 없지. 어른들이 잘 가르치면 변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소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들 어디선가 평범하고 모범적인 중학생으로 잘 자라고 있을 거라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감동의 엔딩은 사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입니다. 평화로운 쉬는 시간 30년차 베테랑 교사 B씨는 여느 때처럼 제자를 불러 훈육 중이었습니다. 대상은 1학년 A군.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 정적이 깨집니다. 훈육을 듣던 중학생 A군이 순식간에 돌변하더니 물건을 휘두르며 50대 여성 교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교사가 이를 제지하려던 찰나 A군은 성인 남성 못지않은 힘으로 담임 교사를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교사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찌우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B교사는 수분간 사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가 제자의 손에 밀쳐져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었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B교사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진단명은 뇌진탕과 중증 부상. 단순히 사고라고 부르기엔 그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가 더 전해집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쓰러져 경련하는 선생님을 보며 A군이 오버하고 있네라고 비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은 초기 보고에는 없던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미 커뮤니티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온 나라가 뒤집힌 진짜 이유 바로 가해 학생 A군의 정체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 과거 공중파와 종편을 넘나들며 큰 화제를 모았던 아동행동 교정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했던 그 학생이었던 겁니다. 당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으며 전 국민의 응원을 받았던 아이가 지금은 선생님을 병실로 보낸 가해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 우리가 믿어왔던 미디어 육아 솔루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비극이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취재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A군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인 폭력과 지시 불응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수업 방해는 기본이고 친구들에게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고 물건을 뺏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한 달 동안 교실에 포식자 아래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교육청이 제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집단 탄원서까지 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육당국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합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위험성이 만천하에 공개된 학생을 아무런 보조 인력이나 대비책도 없이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 그대로 집어넣은 게 누구냐는 거죠. 이건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폭탄 돌리기였던 셈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폭탄은 결국 30년 경력의 교사 품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사 2명 중 1명은 학생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건 고작 13%뿐입니다. 왜냐고요? 학부모의 아동학대 맞고소가 무섭고 학교 측에 조용히 넘어가자는 압박 때문입니다. 지금 교실은 선생님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수업을 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어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몇 번의 상담과 다정한 솔루션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환상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은 너는 왜 방송처럼 아이를 못 바꾸냐며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으니까요. 서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 입원 치료와 1:1 전담 인력이라는 물리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요. 반면 프로그램의 상징인 오은영 박사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방송은 인간 개조가 아니라 부모에게 육아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은 한 번도 금방 좋아진다고 말한 적 없으며 꾸준한 약물 치료와 병원 상담을 권유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방송이 만들어낸 금쪽이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결과적으로는 괴물을 키워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송국은 시청률 뽑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교사는 뇌진탕으로 남는다는 현직 교사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맘카페는 더 심각합니다. 내 아이가 그런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죠. 학부모들은 이제 사과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실질적인 분리와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도 합니다.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과거 방송 출연자들을 이잡듯 뒤지며 신상 털기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 가족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정당할지 몰라도 그 화살이 죄 없는 아이들에게 향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뿐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죠. 이쯤 되면 이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내 이웃의 선생님 이야기니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당장 우리의 일상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까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교실이 무법천지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안전한 공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는 낭만적인 훈육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요.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가해 학생 A군은 출석 정지 상태고 4월 말 지역교권 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징계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폭탄 돌리기가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첫 번째 통찰은 이겁니다.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교육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움직여야 합니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분리교육기관과 1:1 전담 인력 배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의 책임입니다.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서사와 극적인 화해만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현실은 방송처럼 60분 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솔루션의 성공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관심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를 남의 집 아이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그 화살은 언제든 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지 피해 교사가 제대로 보호받는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괴물을 키우는 가장 비역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은 비교사에게 특별휴가와 병가를 부여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교사의 마음과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온전히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해 학생 측의 입장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논란이 된 조롱 발언의 진위 여부는 조만간 열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더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다수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금쪽이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연출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뭔데뭔데였습니다.